금융투자소득세 완전 해부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초부터 9월 30일까지의 그 수익률 자료를 또 대표님께서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47.4%, 그 다음이 은 30.9%, 금 27.9%, 대만 지수가 27%, 홍콩 지수도 24% 올랐고요. 쭉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2.3% 기록하면서 지금 뭐 전쟁을 하고 막 폭격이 있는 이스라엘이 상승한 데 대비해서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요. 또 러시아가 7.7% 하락이었는데 코스닥은 이보다 더 많이 내려서 11.6%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우리 증시의 약세가 금투세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 정확한 통계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많이 금투세 포비아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금투세 포비아로 인해서 엄청난 그 국민 피해, 경제 피해 엄청나죠. 네. 금투세가 뭔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요. 과거에 도입 결정됐던 이유와 또 유예됐던 이유 알아볼게요. 정말 참담합니다. 참혹합니다. 세계 그 모든 나라 중에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독한 지옥 같은 주식시장의 불맛을 완전히 하락하는 뜨거운 불맛을 우리 1,400만 투자자가 몸으로 견뎌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이런데도 러시아보다도 참혹하게 하락했는데도 금투세를 강행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유예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폐지 얘기도 솔솔 나오는데 하여튼 폐지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를 하면 그냥 현상 유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예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 꼴찌 수준에서 머물 겁니다. 치고 오르지 못하고 어차피 나중에 시행할 건데 그러면 나 차라리 미국 갈래. 또 빼서 부동산 할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자가 많으면 주식이 상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정답은 폐지고 폐지만이 그 처참하게 억눌린 우리 주식시장을 용트림하면서 상승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행은 뭐 곧장 나락으로 빠지는 거고 대만처럼 유예는 그 상승을 가로막는 허들이자 지뢰입니다. 지뢰. 정말 그 금투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1,400만 투자자 정말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게 금투세인데요. 약칭 금투세 또는 이재명세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2020년 당시 주식을 잘 알고 자본시장 그 이해도가 높은 국회의원들이 조금 많았다면 그때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금투세가 왜 도입됐나 그 취지는 그럴싸합니다. 선진 과세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 또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좋은 세제다. 또 손실을 봐도 내는 거래세를 인하해서 나중에는 폐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좋은 법인데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결사 반대하고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저희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금투세 탄생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초에 민주당 전 이해찬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장 및 이제 관계자들의 그 두 번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번 만난 다음에 1월, 2월 두 번 만난 다음에 간담회 이후에 급물살을 타서 2020년 12월에 이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와 금투협 저희들은 그 잘못된 만남이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국민들 천문학적 피해와 1,00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가히 악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세간의 의혹은 이렇습니다. 금투세를 신설하는 대신에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거래세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량이 폭증하죠. 그에 따라 증권사의 수입도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제 폭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금투업계가 민주당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 그 뭐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청자분들께서 추측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당시 주무부처인 기재부 입장은 어땠나?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고 투자자한테도 손해를 끼칠 법안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고 이제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마도 좀 찍어 눌러서 기재부가 이제 항복을 하고 기재부도 어쩔 수 없이 시행 쪽으로 그 안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번개불에 완전히 콩 볶아 먹듯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금투세 시행까지 무려 한 30년 가까이 수많은 사회적 논의, 뭐 공청회도 하고 하여튼 뭐 정치인끼리 토론도 하고 개인 투자자 뭐 의견도 받고 그래서 그런 논의 끝에 시행했는데 우리는 고작 1년 남짓한 검토 후에 시행에 이르렀는데 한마디로 세계적인 졸속 법안이라고 봅니다. 간혹 말씀드리는데 금투세는 원인 무효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개인 투자자 수는 약 한 800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공청회는 단 한 번만 했거든요. 그나마 공청회 때 새로운 세금을 국민한테 매게끔 만드는데 납세자인 개인 투자자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여론조사도 한 번 하지 않았고요. 공청회가 2020년 7월 7일에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렸는데요. 그 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봤더니 이건 한마디로 부실 공청회였습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인사들만 패널로 앉혀놓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이거 좋은 법안입니다. 선진과세예요.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더군요. 어휴, 정말 개뿔입니다, 개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공청회가 아니라 사전에 작성한 각본을 서로 나눠가지고 연출국에 불과하고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게 폄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그때 공청회 때 심각한 하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청회에 개인 투자자를 입장을 처음에 받았는데 딱 한 대여섯 명만 입장이 됐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입장을 막았는데요. 처음에 기재부에 공지한 게 아니라 어떤 산하 단체에다가 이제 공청회 한다라는 걸 숨겨놓고 거의 해서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이거는 꼭 참석해야 된다 해서 명동은행회관으로 달려가서 입구에서 저 한태현 대표입니다. 개인 투자자 대표에서 꼭 좀 들어가서 좀 발언도 해야 되니까 좀 제발 사정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경호원 몇 명이 나오더니 입장을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서 제가 같은 엄청나게 큰 고성을 지르면서 개인 투자자 위에서 새로 만드는 세금인데 개인 투자자 단체 대표를 입장을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원인 무효다. 그때도 제가 막 소리치면서 그냥 제가 밖에 있었는데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서 막 나와서 이제 그냥 왜 그러냐 할 정도로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렇게 이제 난장판이 되니까 거기서 누군가 입장시키라는 아마 이제 신호를 보냈는지 그래서 겨우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진행되는 사정 보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냥 연출극 짜고 치는 고스톱이어서 이제 속으로 흥분해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손을 들어서 방청객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준비해간 발언을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이제 계속 낭독해서 이건 이래서 잘못됐다. 개인 투자 독박 과세다.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 죽이는 법이 나쁜 법이다. 악법이다.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난다라고 이제 역설하면서 이제 발언을 이어가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이크를 끄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너무 길면 자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몇 분 이내로 발언해 주십시오. 규정은 이렇습니다라든지 사전 안내가 있었으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제 중요한 부분 발언이 남아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끄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주최 측이 실수를 한 게 유튜브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댓글을 원천 차단했어요. 이건 민의를 해야 되는 공청회가 민의를 막아버린 거죠, 원천으로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행정절차법 이제 위반이라고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뭐가 겁나서,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또 유튜브 댓글을 원천 차단하고
이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공산주의 국가가 하는 행태를 한 게 바로 금투세 공청회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행정절차법 위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조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38조의 2, 3항의 4.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유튜브를 중계하면서 댓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의견을 통제했으므로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행정절차법 제39조. 방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 방청인인 제 의견을 발언하는 중에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끈 것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부실 공청회로 탄생한 법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시행하기로 했다가 이제 2년 유예가 됐는데 왜 유예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예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급조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할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증권사들이 뭐 전산 시스템이 완비가 안 됐는데 했다가는 뭐 전산 대란 날 게 뻔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때 당시 증권사 얘기 들어보면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게 증권사들의 공통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 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 부수적인 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저희 한투현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서 그래서 민주당은 뭐 속으로는 시행하고 싶지만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억울하면서도 결국 민심을 따라 하여튼 뭐 극적으로 2년 유예가 됐고 하여튼 그 2년 유예에 따른 뭐 저희 활동은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좀 유예가 됐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2년씩 2번 유예됐다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대표님이 그동안 진짜 아주 밀착해서 이 유예에도 엄청난 큰 힘을 써주신 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지금 유예된 게 이 부분 한번 팩트 체크 해보려고 지금 질문 드립니다. 민주당은 2번이나 유예했으니까 이번에 시행해야 된다. 네네네. 그런 논리인데 2번 유예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2020년에 법을 만들면서 2023년에 하기로 하고 통과가 된 거지. 네. 그 전에 유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는 2022년 말에 딱 한 번 된 거지 2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법이 통과돼서 그냥 그 기간이 정해진 거지 중간에 유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거짓 논리로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유예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말에 딱 한 번 유예된 겁니다. 2025년 도입 예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반대 의견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금투세는 손익을 통산해서 이익을 봤을 때만 그것도 5천만 원까지 이득을 봤을 때 그 이상 보게 됐을 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초과부만 과세를 하고 5천만 원까지 이득을 봤을 때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99%가 이익을 본다. 그건 뭐 허무맹랑한 그 착각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거래세를 뭐 인하하거나 폐지가 되면 그 좋아할 분들도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뭐 개인 투자자 중에서 단타를 아주 잘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일부 뭐 제가 볼 때는 한 뭐 1~2%는 아마 뭐 좋아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나머지는 거꾸로 다 피해를 본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진성준 의원께서 99%가 이득을 본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 정의정은 정의를 합니다. 대다수 투자자의 피눈물이고 극소수 사모펀드 가입자만 꿀마신 게 금투세입니다. 주식시장의 생리와 심리와 현실을 모르는 머릿속 고정관념에 의한 이제 비현실적 발언이라고 보고요. 진성준 의원께서는 평생 본인이 말했듯이 평생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입니다. 한반도 남쪽 전역에 금투세로 인한 하락 쓰나미가 덮치면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토론회 때 가끔 인용하는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게 현실이 되는 게 금투세 시행이고요. 이것은 그 드라마 대사가 아니고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현실이 될 확률 99.9%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거래세 조금 내려가는 그런 달콤한 맛 독이 든 사탕입니다. 그래서
거래세가 만약 폐지된다 그러면 이것은 단타 경연장, 단타 천국이 돼가지고 오히려 단타 외국인 선수들, 첨단 AI 프로그램, 고빈도 단타 매매 프로그램을 장착한 외국인들한테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점점 0.1%, 0.2%씩 외국인한테 그 수익을 뺏기고 개인 투자자 대다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거래세 인하 폐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그 단타 그 성향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거래세가 내려가고 폐지되면 그 폐해가 훨씬 더 심해질 것입니다. 5천만 원 수익 나는 그 계좌도 지정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지정한 계좌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지만 만약에 내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라면은 뭐 5만 원만 이익을 받아 그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금투세 세금이 근데 부과가 된다고 문제가 하더라고요. 많죠. 네. 현재 기준으로서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손해 본 게 있으면 좀 통산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익이 나지 않아도 손해 본 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신고를 해야 나중에 손실과 이득에 통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건지 그리고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인지는 잠시 후에 또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설계자로 불리는 분이 또 계시던데 아까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된 분인데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며 공포 마케팅이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증권 거래세가 0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결함이 생긴다라면서 2017년 수준으로 거래세를 환원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금투세가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라니 어떻게 보시나요? 그 최운열 전 의원은 금투세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탄생하게 된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분이 그 금융투자협회 과거에 오래 근무했었거든요. 이제 그분 논리는 이제 그 겉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적 그 오류가 좀 심각합니다. 1, 2% 투자에게는 그 금투세가 뭐 친화적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투자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개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뭐 극렬하게 뭐 수백만 명이 그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틀렸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친화적 그 세금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손실을 봐도 무조건 이제 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가 되고 거래세 부분만큼 이익이다.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친화적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이제 빙산 밑에 거대한 암초는 안 보고 그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이제 하는 그 발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오히려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고 보고요. 세수 결손이 우려되면 금투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조금 인상하면 세수 그 결손이 메워지기 때문에 그게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금투세가 악법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해외에서 금투세가 도입된 국가들이 주로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잖아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근데 금투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반 현황을 놓고 볼 때 완벽한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 어린아이한테 거인 옷을 입혀가지고 거리로 내모는 것이고요. 또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 링에 올려서 서로 싸우게 하는 그 잔혹한 행위고 또 초등학교에 대학교 과정을 도입해서 교육시키려는 그 몇 단계 뛰어넘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이제 법을 우리나라에 그 시행하게 한 건데요. 정말 그 가당키나 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그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이소영 의원조차 금투세가 아니다. 그래서 유예 이제 폐지 근거로 우리 주식시장 수준을 팩트로 밝혔는데요.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남아공, 인도, 중국, 브라질, 홍콩보다 우리 주식시장이 못합니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 나라들 모두 그 금투세 미시행 국가고요. 다른 통계를 보면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보다 못합니다. 베트남보다 못합니다. 말레이시아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과 기업 회계 투명성도 세계 꼴찌 수준이고 금융 문맹은 거기에 더해 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문자 문맹률은
대단히 낮은 편인데 금융 문맹은 대단히 높아서 이걸 다 해결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야지 이렇게 후진적 환경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선진국만 실시 중인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주식시장 폭삭 망하겠다는 그런 의도 말고는 짐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대만 같은 경우에 도입됐다가 증시가 급락하고 한 60%였나요? 한 36%요. 36% 그리고 일본이 좀 더 내렸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도 뭐 그 오르락내락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처음에는 좀 올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 내리다가 다시 올라서 좀 오르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폭락을 해서 30년간 잊혀진 그 경제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도 뭐 일부 뭐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올랐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장기간 침체기가 있었죠. 대만 같은 경우는 도입한 이후에 한 40% 가량의 지수 하락이 있고 나서 단기간에, 네네. 예, 그러고 이제 그냥 곧바로 폐지하는 수순을 갔었거든요. 그, 아직까지 도입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네. 단기 폭락한 다음에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그냥 폭동까지 일어났고 그때 당시 그 재무부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 그 폐지를 했다가 다시 법안이 상정돼서 또 통과됐는데 그때도 시민들이 반발해서 또 다른 재무장관이 또 경질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시 폐지가 됐고 지금까지는 미시행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많이 하락했다 이제 그런 논리를 들이대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때 대만이 금융실명제 도입하기는 했지만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한 1, 2년인가 그 차를 두고 우리도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전격 도입한 다음에 하루 이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쭉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때문에 뭐 대만이 단기 폭락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금투세가 개인 독박과세로 불립니다. 금투세가 도입될 때 외국인 기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뭘까요? 가만히 앉아서 그 조금씩 노다지가 자기네들 그 한테 떨어지죠. 그러니까 개인 독박과세는 그러니까 국민한테만 개인한테만 없던 세금을 만드는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내던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세를 네네네. 인하하기 때문인가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꿀맛이죠. 그러니까 계속 내던 거래세인데 가만히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외국인으로서는 정말 환호할 일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뜩이나 수입을 그 크게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래세까지 깎아준다? 그 사람들로서는 정말 쌍수 들고 박수 칠 일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은 본국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근데 약간은 맞지만 그 틀린 게 외국인도 그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 있고 본국에 내는 세금이 내는 그 외국인이 있는데 조세 협약이 안 된 외국인, 그다음에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우리나라 거래하는 외국인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그 세금을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국에도 세금 안 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세를 깎아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득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기관도 뭐 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상관없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야권에서는 그것도 틀린 게 개인은 5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세금 내는데 기관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100억 원을 벌었다. 그럼 10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느냐? 아닙니다. 그 법인이 기관이 어떤 신규 사업을 해서 100억 원을 투자를 해요. 그럼 비용으로 100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으로 100억을 벌어도 100억을 딴 데 투자 활동이나 아니면 뭐 보너스 올려준다든지 월급 올려준다든지 해서 100억이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면 100억 마이너스 100 제로. 그러면 세금 한 푼도 안 됩니다. 100억을 벌어도. 근데 개인이 100억 벌면 세금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 독박과세입니다. 그리고 참 그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또 그다음에 뭐 나라살림연구소 뭐 이상민 연구위원 같은 사람들은 억울하면 법인 만드세요. 그러니까 법인이 절세가 된다는 걸 자인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 스스로 실토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이냐?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말고 절세하세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세금 왜 냅니까?
개인도 금투세로 세금 내기 억울하면 법인 1인 법인 세워서 얼마든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뭐 그 하다못해 뭐 밥값으로 그 비용 또 뭐 여행 가는데 쓰고 그런 비용을 다 영수증 처리하면 세금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절세하세요. 뭐 감세하세요. 아니면 탈세하세요.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 금투세가 원래는 그 증세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인데 그렇게 법인으로 다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도 다 빠져나가고 세금 안 내고 외국인은 세금 깎아주고 기관도 세금 깎아주고 국가 세수 곡간 누가 채울 것이냐.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300조 원이나 되는데 금투세 시행해서 뭐 세금 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건 뭐 주식시장 망하고 국가 곡간도 텅텅 비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가운데서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제외했을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사모펀드 중에서 안 내던 세금 낸다 하던 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였고요. 이걸 제외하면 다른 사모펀드들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내용을 짚어주시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건가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과거 그 라임, 옵티머스 이런 굵직굵직한 그 사모펀드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사모펀드로 떼부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정치인들과 연관이 된 그 사건들이 많았고 지금 뭐 그 소송 중인 것도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부정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모펀드로 인한 비리, 특혜, 불법, 편법 이런 암덩어리 같은 그 부조리가 뿌리 뽑혀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맑아지고 공정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모펀드 가입 내역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나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재산 공개가 이제 법률로 그 규정돼 있는데 사모펀드는 현재 그 공개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고 물론 최근에 그 들리는 얘기로는 예금 안에 그 뭐 사모펀드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좀 그 저는 그 아니라고 보는데 그 예금이라 하면 그 잔액 증명이 그 들어갈 텐데 그러면 사모펀드 내용이 예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잔액 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사모펀드 국회의원들이 뭐 사모펀드 가입했다 그런 게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거는 좀 다시 짚어봐야 될 점 같고요. 사모펀드를 증명하려고 했을 때도 잔액 증명으로는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예금 안에 들어갔다는 게 그 예금이라 하는 것은 얼마인지를 그 확정을 하려면 어느 은행에 잔액이 얼마 몇 월 며칠 현재 그게 이제 그 잔액 증명으로 제출되어야지만 이제 그 법률적으로 이제 그 공개 효과가 있는 건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 여태까지 뭐 그 국회의원 누가 사모펀드 가입 얼마 했다 유사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 예금 안에 그게 포함됐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팩트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모펀드도 그 재산 공개 내역에 포함을 해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 정말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서 몇 명이 사모펀드에 어떤 사모펀드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이게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금투세가 사모펀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부 초부자 사모펀드는 3억 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초부자라고 보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사모펀드 가입자가 얼마나 많길래 금투세를 강행하려 하는가 이제 이런 의혹이 이제 끓고 있고 지금까지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 공개하자 그래서 국민청원 올렸고 그게 5만 명 넘어서 이제 국회 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 지가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아직 이제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공개를 좀 해달라고 그 법안 처리 진행해달라고 제가 국민의힘 토론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또 개혁신당 가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행히도 그 진성준 의원이 그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어떤 패널하고 이제 그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기는 사모펀드가 비공개인지 몰랐다. 비공개가 사실이라면 자기가 알아보고 법안을 진행해보겠다라고 이제 하여튼 그 발언을 했고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뭐 그분이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어쨌든 그게 이제 그 공개해야겠다. 그거는 뭐 한 발자국 앞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이제 좋은 신호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빨리 그 공개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해서 빨리 좀 공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그 사모펀드가 한 650조 원 되는데요. 작년 현재로. 근데 우리나라 예산이 전체 예산이 638조 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더 큰 게 사모펀드가 650조 원이고 650조 원 중에서 주식 그 사모펀드가 한 뭐 20억 가량 그걸 제외하고 나면 630조 원 중에서 절세 혜택, 감세 혜택을 받는 게 이제 그 대상이 630조 원인데 그게 얼마나 감세가 되느냐? 630조 원 뭐 전체가 감세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그 여건을 갖춰야지만 이제 감세가 되는데 그 감세 폭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기존에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는 49.5% 이제 세금을 내던 게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게 최고세율이 27.5%로 감소되는 폭이 44.4%나 뭐 절반 가까이나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비근한 예를 들자면 너무나도 유명한 그 대장동 사태 거기에 언론인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천화동인 그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안에 그 남모 변호사가 8천만 원을 투자해서 배당금으로 배정된 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 그냥 금투세 시행 전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1,000억 원에서 이제 495억 원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돼서 만약 혜택을 본다 치면 물론 무조건 그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뭐 일정 그 요건이 이제 충족된다면 그게 27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220억 원이 없던 돈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분배를 받지 않고 환매를 했을 때, 네, 그렇죠. 환매를 그때 그렇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율이 네, 네. 기존 49.5에서 27.5로 절반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 측에서 또 얘기하는 게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가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공식 발언했는데 이것도 거짓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환매가 안 되는 게 폐쇄형. 폐쇄형 저 사모펀드는 안 되지만 그게 아닌 것은 환매로 인해서 정산받고 혜택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포장해서 아니다라고 국민을 좀 속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 말만 보면 또 그 민주당 사람들이 맞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 행위자 혹세무민이라고 봅니다.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모 자체가 엄청나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한 해의 국가 예산만큼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중에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그 중에 20조 원. 그러니까 거의 뭐 5%도 안 되죠. 한 3%, 4%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제일 많은 게 부동산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쪽으로 자금이 몰렸을 때, 부동산 쪽으로 몰렸을 때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실 크게 실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좀 적기 때문에 생산 유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 사모펀드가 갑자기 급성장한 게 이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사모펀드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뭐가 문제냐면 뭐 비유를 하자면 은행하고 사금융하고 뭐 삼금융권하고 은행 비율이 20%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금융 뭐 삼금융 그런 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뭐 비견될 만큼 이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금이 쏠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너무나 돈을 쉽게 벌기 때문에 특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그 부동산 등 특수 목적의 사모펀드가 그렇게 비대하게 몸짓을 불렸는데 거기에 어떤 비리나 특혜나 잘못된 점, 부정된 거 있는지 정치인들이 좀 파고 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해 주신 그 청원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청원 통과가 됐고요. 이게 국회에서 잘 다뤄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진성준 의원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모펀드 가입 내역이 왜 공개가 안 됐을까요? 국회의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 공개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안 추진하겠다. 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 여부를 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또 놀라운 수익률 말씀해 주셨던 그 천화동인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또 조사나 이런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인데 그 밖에도 뭐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사모펀드로부터 비롯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조사 중인 재판 중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그 전수조사를 하면 300명 중에 뭐 100명일지 150명일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확 까발려서 국회의원 중에 도대체 그 초보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에 얼마나 가입했는지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밝혀져야지만 그게 금투세랑 그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분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금투세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주체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이고요. 또 더 억울한 건 외국인도 혜택 보고 기관도 혜택 보는데 개인만 독박과세를 한다는 게 정말 억울한 내용입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내년 증권거래세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진짜 거래세가 0이 되나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실상 그렇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 2017년 당시 거래세로 세수 부족을 채우려면 회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이중과세 측면이 좀 있다고요. 네, 그 금투세가 통과되기 전에 그때 당시 거래세는 2019년에 0.2%였습니다. 0.25, 0.2%였는데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그 0.02%가 인하된 그 0.23으로 이제 그 거래세가 책정되고요. 그래서 그 2013년부터는 거기서 또 0.003이 그 줄어든 0.20으로 되었고 내년부터는 이게 그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 0.18%로 이제 적용되고 있고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예정인 내년부터는 이제 그 0.15%로 이제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 최운열 그 전 의원이 발표한 뭐 거래세가 0이다 이것은 원래 금투세 도입할 때 사실은 폐지를 목표로 이제 그 금투세가 설계됐는데 아마 폐지되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거래세가 0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그 잘못된 그 발언이고요. 농특세를 쏙 빼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뭐 거래세하고 농특세하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그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어촌을 위해서 왜 세금을 내지 주식 거래하면서 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것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허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농특세는 아마도 이거 뭐 한 10년 내로 폐지하기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물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 만약에 금투세가 내년부터 이제 폐지가 된다면 그러면 원래 목적인 증세 목적이 완전히 그 사라지고 0.25에서 그 0.18 현재로 계속 내려오는 추세여서 거래세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 이후 거래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면 차라리 내년부터 금투세 폐지하는 대신 거래세를 조금 올리는 게 대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거래세가 0.3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0.18%인데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세에 대해서는 대다수는 크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려도 금투세만 폐지가 된다면 내년부터 그 0.15로 인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올려서 현행 유지하든지 0.18%로 그것도 적다 그러면 작년 수준 0.20 정도로 올린다든지 꼭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여러 가지 기재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고 얼마큼 인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재부는 지금도 내년에 인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안을 제출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기재부에서 이제 곳간에 그 염려가 없으면 그냥 뭐 내년에 그 조금 내려서 시행하는 것도 좋고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면 뭐 조금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금투세가 선진국에 도입된 금투세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장기 투자자 혜택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장이 더욱더 단타장으로 비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크죠. 근데 뭐 그냥 떠도는 얘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죠. 뭐 그 공짜라면 뭐 양잿물까지도 뭐 마신다 뭐 그런 뭐 하여튼 뭐 사실과는 다르지만 뭐 그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거래세 낮춰준다는데 세금 낮춰준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짜가 이게 독이 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사탕 맛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 그게 거래세 인하 효과라고 이제 보는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단타 성향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그 단타가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또 즐겨 하는데 뭐 외국인 뭐 기관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거래세가 낮춰지고 또 만약에 폐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 뭐 단타 천국이 돼가지고 단타 경연장이 돼가지고 단타 거래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겠느냐? 선수하고 뭐 아마추어하고 당연히 그 프로 선수가 이기겠죠. 외국인 기관은 프로 선수입니다. 단타.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들은 단타 그 전문 증권사들이 많은데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맨손으로 하는데 외국인 증권사들은 AI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빈도 단타 매매 프로그램으로 뭐 1초에도 100번, 1000번 이상 그 돌려가지고 개인하고 맞붙다 보면 개인이 운이 좋거나 아주 실력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뭐 처음에 좀 수익을 보겠죠. 보는데 운이 좋거나 하면 그런데 그 프로 선수 외국인하고 단타 하다 보면 100번,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조금씩 개인 투자자 부가 외국인한테 넘어가서 나중에는 뭐 49.99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40%, 30%, 20%까지 승률이 개인 투자자 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외국인 선수와 겨루는 그 결과값이 되기 때문에 거래세가 폐지된다, 인하된다 결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 수준도 올라가고 단타의 그 단점이 좀 사라지고 폐해도 사라지고 그때는 모를까 현재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 승부 독식 현상 외국인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부의 파일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 악영향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그 단타가 많은데 좀 장기 투자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을 정치인이 또 정부 당국이 금융 당국이 나서서 장기 투자 문화를 좀 발전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좀 마련하고 그런 문화가 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네, 뭐 해외에서 왔을 때도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국장에 대해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오래 장기 투자할 만한 곳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좀 이견들이 좀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장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라든지 어떤 그 제도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또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부동산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당연하죠. 그 돈에도 그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돈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흐름이. 금투세로 그 주식시장에서 그 찬밥 신세가 되면 뭐 오르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돈이 그쪽으로 주식시장으로 몰려올 리가 없죠. 그래서 돈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게 부동산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미 부동산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제 오르는 추세였고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그 폭등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 폭등 열기가 좀 가라앉나 했더니만 금투세라는 난데없는 복병이 나타나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그다음에 그 주식시장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다른 선진국으로. 그다음에는 갈 곳이 부동산인데 최근에 뭐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게 뭐 꼭 금투세뿐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그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이 꿈틀대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구조가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이 30%고 나머지 기타 금융 자산이 70%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여서 부동산이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편중은 득보다는 실이 엄청 많은데도 우리나라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님들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자본시장이 흥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 주식시장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미국처럼
주식시장, 금융자산이 70%가 되는 날로 점점 그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이런 그 주식 시장에 부흥이 있어야 사실은 기업들도 더욱더 흥할 수 있는 거죠. 그 주식 시장에서 아주 건전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수혈해서 투자를 하고 또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들을 또 분배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좀 잘 자리를 잡도록 그만큼 한국 주식이 좀 내부적으로도 사랑받게끔 해야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력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매력적이지 않는데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매력도 없고 또 수익도 못 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1,400만 투자 중에서 수익을 내는 프로티지는 아마 뭐 10%? 아무리 많아 20%. 그러니까 10중 8구는 손해를 보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 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게 박스피,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긋지긋한 거기다가 금투세는 완전히 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시켜야 되고 부동산 쏠림 현상을 올해 2023년 지금 10월을 기점으로 차츰 개선해서 부동산 공화국 오명이 하루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올라봤자 네, 혼인율 낮아지고 출산율 낮아지고 네. 뭐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인구 감소라든지 뭐 지역 소멸 이런 우려들도 좀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더욱더 한국 주식이 매력적일 수 있도록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이 또 국세청과 금융권의 대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짚어볼까요? 그래서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뭐 엄청난 혼란 또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신고 기간에 그 1,400만 투자자들이 대거 서류 신고에 따른 그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주변에 좀 투자 많이 하는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신고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뭐 보통 사람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그 10중 8구는 세무사를 통해야지만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준비가 너무나 그 안 된 상태에서 아마 그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대혼란이 일어나고 어쩌면 전산 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사태까지도 예견되는데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솔직히 뭐 최근 민주당이 계속 강행하다가 시행을 꼭 해야 된다 이제 그 우기다가 최근에 이제 유예 쪽으로 이제 그 약간 이제 기울어진 게 투자자 반발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네, 제명세라고 또 네, 네임된 뭐 부분도 이재명세로 해서 엄청난 또 압박을 받았을 얼마나 것이고 또 미우면 네, 그 심리적으로도 뭐 그 민주당 쪽도 상당히 좀 흔들렸을 겁니다. 뭐 인간인데 뭐 어쨌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수많은 투자자 상대로 싸운다는 게 민주당 쪽도 버거울 겁니다. 같은 자국민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뽑은 그 의원인데 국민들하고 싸운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써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빨리 국민 앞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뭐 세금 때문에 국민을 죽이겠다? 경제적으로 뭐 저는 뭐 경제적 학살극이라고 저는 단정을 하는데 하여튼 빨리 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좀 정신을 차리고 폐지로 이제 빨리 그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증권사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전산 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안 됐다. 뭐 대놓고 뭐가 안 됐다 얘기는 못하지만 증권사 뭐 하여튼 알아봤더니 아직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증권사들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그 표명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그 만약에 뭐 이제 불과 뭐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전산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거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대형 증권사는 뭐 어느 정도 뭐 그 좀 준비를 했겠지만 소형 증권사들은 아직도 시스템 미비 뭐 준비 단계에 그친 증권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시행되면 재앙 수준의 시스템 마비가 올 확률도 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산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해도 이거 투자자 불편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직접 그 신고를 못 하고 뭐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국민 불편 이것도 큰 일이죠. 네.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돼서 그 수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통산이 돼야 되는데
수익 보는 해 이전에 손실봤던 부분들을 반드시 신고해야 이게 손익이 통산이 되면서 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신고를 할 때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게 확정 신고 첨부 서류 같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납부계산서,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 거래 내역 등의 조회 문서 또는 통지서 사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필요 경비 불산입 명세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 신청서 및 조세 특례에 관한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예,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다 합쳐서 한 뭐 6, 7가지 정도. 예. 복잡하네요. 이거 다 떼서 내야 됩니다. 네, 손해를 보시던 수익을 보시던 네, 금투세가 도입된다면요. 그리고 또 해외 쪽에서 수익 보는 거는 뭐 원래도 양도세를 내지만 이게 또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봤을 때 양도세를 내지만요. 또 이것 같은 경우도 조금 세금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 원천 징수. 그러니까 그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250만 원 이상 수입 보던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제 그걸 한 부분에서 양도소득세를 서류 제출하고 내는 것이었는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뭐 반기 기준으로 원천 징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 사항들뿐 아니라 그리고 어떤 복리 효과에 대해서 제한되는 측면들도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투세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의견들인데요. 자, 금투세 완전 해부 1부 여기까지 함께해 봤고요. 이어서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